이 건물을 아예 대출을 받더라도 매입을 해놓으면 이 건물의 땅값은 오르잖아요. 월세 내는 대신 이자 내자라는 맥락으로 사업 매입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 돈을요 통장에 넣어놓고 안 꺼내요. 왜? 무섭거든. 회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른 통장에 돈을 쓰면 또 그래요. 또 제가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진짜. 저희가 이 사옥을 다 둘러보고 회의실에 앉아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박지훈 대표처럼 증여를 받아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너는 이제 뭐 금수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영상을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뒤에 또 제가 들어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이게 당연하게 된 게 아니었다는 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금수저는 맞죠. 건물 증여받고 했으니까 금수저는 맞고 이 일대에 땅을 진짜 많이 갖고 계셨어요. 저희 증조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버셨냐면 양계장을 하셔서 양계장에서 나오는 돈을 레버리지로 사용해서 땅을 있는 대로 다 사셨어요. 빚내서. 근데 그 땅들이 토지 개발, 개혁 막 이런 게 되면서 농지에서 일하던 것들이 다 본인 땅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셔서 동네에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되셨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교육이 없잖아요. 농사만 지으셨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집안에 돈은 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배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할아버지는 나는 농사꾼 자식이고 농사밖에 할 줄 모르니까 자식들 구남매한테 다 증여를 하시고 시골로 귀농을 해버리셨어요. 그때 나이가 60살밖에 안 되셨을 때요. 그때 제가 받은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는 진짜 풍족하게 자랐어요. 저희 본가 집 보면 한 120평 정도 되고 제 방이 13평이에요. 방이? 네, 방이. 마당 있고 일하시는 분들 다 있고 기사님도 계시고 다 그랬는데 20대가 됐는데 아버지가 크게 사기를 당하세요. 삼촌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아버지는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끼리의 어떤 화합, 그런 신념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뭐 크게 하진 않는데 월 나오는 이자가 1억이 넘게 나왔던 걸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와 1억이면 엄청 큰 돈인데? 그래서 그때 있던 땅 다 팔고 그때 제가 23살이었거든요. 저는 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았죠. 근데 집이 한 방에 풍비박산이 나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막 이 건물이 제 소유라고 그걸 제 마음대로 팔고 그럴 순 없잖아요. 부모님이 지금까지 유지를 하신 건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직장생활 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빌라에 들어가서 사는데 13평짜리 빌라에서 한 10년 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13평짜리 내 방에서 살다가 이제는 커가지고 13평짜리 거기 화장실 뭐 주방 다 맞아요, 있는 맞아요. 그 원룸에 거기서 생활하는데 참 이 삶이 비참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풍족하게 살다가 이게 한 방에 이렇게 인생이 돼버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더라고요. 이게 원래 있다가 없으면은 더 괴로워요. 원래 없었으면 없는 게 당연한데 이게 있다가 없으면은 그거만큼 되게 허무하고, 그 연예인분들 보면은 한창 정성기 잘 나가시다가 막 요즘 막 근황올림픽 이런 데 보면은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진짜 제가 어렸을 때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풍족하게 살았는데 저도 군대 갔을 때 집이 망하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제 일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하셨어요? 부모님을 나름 의지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혼자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직장 다니고 이 13평짜리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늪지대에 빠졌는데 허우적거리면 더 깊숙이 빠지는 느낌? 그런 느낌의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20대를 돌아보면 참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근데 또 그 당시에 힘든 줄은 또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아버지 그늘 안에 있으면서 제가 풍족하긴 했어도 아버지의 어떤 엄격한 지시들로 제가 움직였는데 그래도 엄격한 지시가 있더라도 아버지의 그 그늘이 편하긴 했죠. 따뜻하고. 그런데 막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참 좋아했는데 일요일날 스타벅스에서 이제 바닐라라떼 한 잔 먹는 게 제 인생의 낙이었어요. 아 진짜 상상이 안 간다. 저는 이게 박지훈 대표를 멋있는 모습만 봐서 일요일날 바닐라라떼 행복해하는 박지훈 대표 모습이 상상이 안 가요. 예. 근데 진짜 다들 고생 안 한 걸로 보는데 제 손 만져보시면 여기 다 굳은 살 있잖아요. 오 그러네. 이런 데도 상처도 되게 많고 결국에 현장직을 해야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처음 직장 생활한 게 이런 인테리어 쪽 일이셨어요? 처음에는 국회의원 수행비서 인턴으로 하다가 거기서 나와서 이제 대기업 좀 다니다가 기술만이 답이다. 기술직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사실이잖아요. 엔지니어만 해도 연봉 1억은 받겠다.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연봉 1억이라는 단어는요 엄청난 거였어요. 제 20대 때 연봉 1억이면 와
저런 인생을 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죠. 사실 지금 모든 직장인들의 꿈도 연봉 1억 엄청 큰 돈이거든요. 저한테 그때는 목표이자 큰 꿈이었거든요. 이뤘어요, 그래서? 못 이뤘죠. 그러다가 이제 창업을 해서 창업하면서 이제 더 힘들었죠. 열심히 하는데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매출 한 10억 나오더라도 세금 내고 뭐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하면은 제 수중에 남는 거는 크진 않았거든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줄 알았는데 재무제표를 보면은 그렇게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많은 방송들에서 월 1,000만 원 쉽게 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1년 동안 유지했을 때 그 지표를 보면은 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쉬운 돈이 아닙니다. 엄청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번다 생각하고 몽클레 사고 툼브라인 사고 막 그런 걸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버는 돈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라고 하고 좀 자중하고 사업에만 집중하고 단계별로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몇 살 때 그럼 창업을 하게 됐던 거예요? 32살에 창업했어요. 그럼 지금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8년 됐죠. 2017년도 창업이니까. 건물 지하에서 이제 창업을 해서 현재는 건물 전체를 다 쓰고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네요. 진짜 멋있다. 그래도 아버지한테 따박따박 이제 임대료 겸 용돈으로 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제가 제 건물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이걸 관리하신 건 저희 부모님이고, 그리고 건물을 절대 팔면 안 된다.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재산 팔아서 사업하면 망한다. 그 말씀을 항상 하셔서 그 원칙을 지키고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전체를 사옥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만족하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 너무 큰 장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좀 넓잖아요. 주차장이 넓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들 오셨을 때도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에 대관을 또 할 수 있게끔 세팅을 잘 해놨어요. 카페에 초대도 해서 여기 마음대로 쓰세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팀원들도 여기가 통사옥이라고 하니까 이 건물을 내 건물인 것처럼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같이 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저것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지하에서 처음 이제 창업을 했을 때 고객님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담을 거기서 했을 거고, 지하만 쓸 때하고 지금 현재 건물 전체를 다 쓸 때하고 고객님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다른가요? 사실은 예전엔 못 느꼈는데 이제 저희가 계약하면 계약의 금액에 대한 액수들이 있잖아요. 이 지표를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전보다 큰 돈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데다 맡기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싸게 한다고 해서 망해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면 그분들도 큰 손실이잖아요. 신뢰도는 확실히 사옥으로 쓰다 보니까 훨씬 더 높아졌는지 큰 돈 쓰신 분들이 많이들 맡겨주시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사옥으로 쓰고 있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진짜 실제로 이사 가고서 저희 건물 거기 쓰게 됐잖아요. 진짜 그 해가 매출 최고였었어요. 역대 중에. 나가는 비용은 많아지지만 그만큼 안정적으로 변신을 하니까 고객님들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한 푼 아끼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줘도 더 안정적으로 잘 퀄리티 뽑아내, 이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삼각김밥을 10,000원을 사 먹으면 열받는데 울프강이나 이런 데서 한 30만 원 써도 안 아깝잖아요. 아, 그렇죠. 아유,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잘 써서 효과가 나오면 이건 되게 행복한 일인데, 말도 안 되는 데다가 돈을 이렇게 지불했는데 그거에서 사기당한 느낌이 나면 그건 좋은 행동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비용을 내고 좀 좋은 공사를 하시길 바라는 분들이 많이 모이시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우리 박지은 대표가 청담동에 조그맣게 쇼룸을 하나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나 매입을 해서 거기 공간을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청담동까지 이렇게 또 쇼룸을 또 이렇게 진출하게 된 계기가 또 있을까요? 청담동에 제가 PM+, 79평짜리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쇼룸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하게 된 이유는 직접 이 공간에서 와가지고 주방도 써보고 침대에도 누워보고 옷장도 직접 만져보고 볼 수 있도록 이런 쇼룸이 있으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고객님들 대부분이 사실 강남에서 많이 오세요. 강남에서 오시는데 마포라는 지역이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차 안 막히면 뭐 20분이면 가긴 하지만 항상 차가 막힙니다. 항상 차가 막혀서 최소 막 1시간에 1시간 20분 막 이렇게 걸리니까 그런 시간적인 효율을 좀 더 높이기에는 청담동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청담동에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되게 금리가 불안할 때였잖아요. 그 사는데 뭐 무섭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걱정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아울디자인이 재무제표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아마 굉장히 저리로 해줬을 것 같은데 그 대출 이자를요, 얼마인지 살짝 물어봐도 될까요? 저희는 국민은행에서 이제 3.7%로 와, 3.7% 잘 받았네. 네, 잘 받으셨네요. 연말에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거의 연말이죠. 11월 말에. 11월 말에 완전 진짜 대출 제일 안 좋을 대출이 때요. 안 됐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3.7 받으면 정말 잘 받은 거예요. 아마 지금 진행하면 3.4 받을걸요. 아마. 예, 연초도 이게 바뀌거든요.
어쨌든 그걸 사서 뭔가 투자 목적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 사업 공간으로 또 이제 활용을 하고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사실 많은 분들께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이걸로 대박치지? 그리고 돈을 벌어. 그럼 돈을요 통장에 넣어놓고 안 끄네요. 왜? 무섭거든. 회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시간만 흘러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 이 공간도 그때 당시에 평당 600만 원 하던 곳이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현재는 7,500에서 8,000 정도 하잖아요. 열 몇 배가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 소득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를 가치가 있다는 거를 저는 눈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또 여기 온 거거든요. 그 산증인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사업 쓰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아요. 실제로 많이 쓰시기도 하고 좀 전문가 의견을 좀 많이 따르는 편인데 형님한테 자문을 되게 많이 구했고 그 자문에 의해서 이 건물도 제가 다 쓰게 됐거든요. 사실 제가 강남에 건물도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형님이 그것보다는 일단은 여기 있으니까 요거 쓰고 나중에 해보고 더 확장되면 사라 말씀해 주셔서 되게 진심 어린 자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에 맞춰가지고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 이 인테리어 업계에선 거의 뭐 마이다스 손입니다. 다음 이제 사옥을 또 어느 분을 촬영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개 좀 해주세요. 또 주변에 이렇게 사옥 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이 또 알고 있고 PM블루스 같은 거 살 때도 이런 팁들을 많이 얻었거든요. 어떤 팁이었냐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중과 취등록세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노비즈 인증을 맞아요. 받으면은 그거를 벤처가 인증되는 구역이 또 따로 있어요. 역삼 동만되고 다른 지역은 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정보도 형님이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노비즈 받아서 그 세금 혜택을 받았거든요. 형님이 건물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법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지까지 컨설팅 같이 해주시니까 도움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만 해도 막 몇 억씩 아끼니까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업을 현재 각자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 매입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은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건물 같은 경우 월세를 받았으면 3,500에서 4,000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건물을 아예 대출을 받더라도 매입을 해놓으면 이 건물의 땅값은 오르잖아요. 그럼 그게 훨씬 더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측에선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월세 내는 대신 이자 내자라는 맥락으로 사업 매입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직원들한테 주는 로열티, 고객님들한테 보여지는 이미지도 훨씬 더 신뢰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업 매입은 당연히 해야 되는 순서 아닌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지금 느낀 건데 그냥 임대 들어와 있는 건물이면은 이렇게 인테리어하기 되게 아까웠을 것 같아요. 나갈 때 다 원상복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본인 소유의 건물이니까 진짜 럭셔리하게 인테리어 해도 되고 그리고 뜯어도 되고 다시 붙여도 되고 그리고 본인이 인테리어 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팀 불러서 그냥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근데 만약 이게 그냥 임대료 내고 있는 남의 건물이었다면 되게 아까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집 생기면 인테리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전세나 월세 들어가면 인테리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재미도 있고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약간 궁금한 게 이렇게 사업 매입이 좋다는 거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왜 이렇게 모르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매입을 하면은 아무래도 대출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대출을 한 60억, 70억 받으면 이게 빚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사업을 운영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금리가 비싼 시기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매물이 얼마 없어서 일반 시세거나 혹은 호가에 나와 있을 시기가 있어요. 공급량이 적을 때. 그럴 때만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 박지현 대표 말대로 대출액이 워낙 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물이 많아서 금매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대출 이자가 적다. 이자율이 싸다. 그러면 매입해도 되는 시기인 거예요.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런 걸 사기에 정말 2025년이 최고의 해입니다. 진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예요. 코로나 때 지어진 물건들이 임대가 안 나가서 공실로 있으면서 매가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원가 수준으로. 그러니까 금매는 나오지. 그리고 사업자한테 올해 대출 잘해주지. 이러니까 저는 진짜 올해가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또 사업자분들도 엉클하지 마시고 이제 당연히 사업 비용은 남겨놓으시고 거기에서 이 정도는 사용해도 되겠다라는 그 회사 유보금으로 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 통장에 돈 있으면요 똥돼요. 그 이자도 안 나오고 진짜 저희 통장에도 돈 꽤 있거든요. 막 그 이자 가끔 들어오잖아요. 뭐야? 뭐야? 이거 돈 이만큼 넣어놨는데 똥돼요 똥. 근데 비트코인은 2배가 됐어요. 제가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진짜. 네, 오늘도 이렇게 아우디자인 대표님 사옥에 와서 사옥도 이제 소개해 주시고 또 나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또 앞으로도 이렇게 서현욱의 사옥 탐방으로 또 코너를 준비했으니까 서사탐. 네. 계속 저희가 또 좋은 콘텐츠 준비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